아침에 보통 제가 2개 정도 평론을 하는데, 오늘 아까 이제 하나 했고, 또 하나를 하자면 여러분, 노동 문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월요일에 뭐 노동계 쪽에 뭐 하나가 터질 겁니다. 뭐 하나가 이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 이제 건설노조 쪽에서 뭐 뉴스가 하나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타락한 노조가 타락한 아주 끝판왕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건설 노조, 택배 노조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탈시설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되게 보수분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 나라 망합니다. 이거 방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 왜 망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건설 노조가 카르텔화 됐다. 건설 노조가 카르텔화 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해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한다. 자, 여기서 멈추면은, 나라 망한다라는 게 미친 소리가 되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부터 우리는 저출산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출산을 왜 하냐라고 해서 저출산이 좋은 점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아비가 안 들잖아요. 애를 안 낳으면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거거든요. 본질은 그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애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살 때부터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어머나 미래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애를 키운다는 건 나라로 보나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안 한 거야. 어차피 나 나이 먹어서 생존하기도 버거운데 애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해? 라고 우리가 사회와 개인들이 결국 애를 안 낳고 저출산 상황이 이제 노동력 부족이라는 절벽. 일단은 첫 번째로 대학들이 신입생이 없어져서 대학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군대에 뽑을 대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20만 명이 부족하다, 30만 명이 부족하다, 40만 명이 부족하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60만 명이 부족한 매년 신규 인력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최소 지금부터 출산율이나 기타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동안 시달릴 일이에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만 해도 200만이 넘고요. 합법, 불법 다 합치면 여러분 한 300만 이상으로 보는데 매년 올해 내년 앞으로 40만 명 이상씩 40만 명 50만 명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됐던 데가 2002년이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22년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나가면 외국인 노동자는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일이 20년 후에는 벌어져요. 와우! 그랬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에 여러분 장악하게 되는 게 건설 노조 이런 걸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종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회 불안정이 발생을 하겠죠. 프랑스,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데서 보이는 뭐 무슬림과 뭐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 뭐 시민들 사이의 뭐 갈등 이런 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벌어질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출산의 결과입니다. 노동력 부족의 결과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건설 노조 같은 경우 보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 노조지만 건설 노조는 딱 20년이 지나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가 될 예정입니다. 건설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가 될 예정인데 그들이 카르텔화가 돼 있다. 그리고 그 카르텔화되는 안내자가 대한민국에 있죠. 건설 노조 지금요 여러분 경기 동부가 장악했습니다. 그쪽 사람들 활동가들 쫙 깔려 있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좌파, 특히 이 혁명 세력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장악한 거에서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외국인을 끌어들이면서 그걸 조직화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힘을 길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여러분 정말 이상한 법이 있어요. 영주권자한테 여러분 외국인 영주권자한테 뭐를 줬죠? 선거권을 줬잖아요. 지방정부 선거권을 줬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여러분 점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돈도 예산도 여러분 중앙보다 이제 지방이 더 쓰는 구조로 여러분 점점 정치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1,00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도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골고루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조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계가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건설 노조는 이대로 20년이 지나가면 경기동부와 중국이 클로스돼서 우리의 인테리어, 건설, 기타 등등을 장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음모론이래.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벌어질 예정이 돼 있는 거를 설마, 그럼 설마라고 하는데 이게 왜 설마야? 젊은 사람 중에 건설 노동자가 여러분 신규 진입하는 젊은 사람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건설 노동자 시장에 들어오죠. 거기 지금 경기동부가 장악했어, 장악했죠. 걔네들이 중국이랑 손 잡아 안 잡아? 잡죠. 이러고 20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럼 중국이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들어갔다 하겠어요? 중국 공안, 중국 정보당국이 돼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 조직으로 이거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권으로 멈추겠어요? 아니면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까지 자기네들이 투표권 달라고 길바닥에 나와서 투쟁하는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조가 그냥 깡패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월요일날 뭔가가 나올 텐데, 월요일날 뭔가가 나올 텐데 그냥 여러분 그냥 노조가 이권에 깡패 조직화돼 있고 카르텔 조직화돼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내용이 안 나오면 제가 뭐,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다가 그냥 저는 칼 맞아요, 여러분. 진짜 깡패들이거든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행님은 현장에 계신 분이,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 요즘 베트남 인력도 들어와서 타 건설사는 베트남 통역자도 현장 배치했다. 네,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임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임금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골고루 해요. 그나마 골고루 들어오고 이들이 집단행동을 못하게 하고, 노동관계법을 여러분 지금 노동관계법을 손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떠나고요, 건설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악을 하고요, 각종 플랫폼 노동자들도 점점 이렇게 지금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재벌들이 장악하던 게 아니라, 재벌들은 그냥 그 글로벌리스트로 떠다니고 대한민국의 내수나 여기를 장악하는 거는 그냥 빨갱이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이대로 몇 년만 가면, 10년만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0년만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20년이 지나가면 이 나라는 진짜 망조가 든 나라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수 정당 사람들이요 이런 걸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지새끼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여러분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보수 정당, 제가 이제 단언코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여러분 보수 정당 아닙니다. 그냥 호족 정당이고 지네들 밥 벌어먹고 지네 출세하고 지네 이권 확보하는 정당이지, 얘네들은 보수 정당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되고 나서 진짜 이 국민의힘 이 인간들 때문에 고생 오지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전 대놓고 얘기하는데, 김한길, 안철수 이런 분들도 엄청 스윗하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보수 아니죠. 대한민국 국채를 지키고 이 나라의 근본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 세력이 아예 없어요, 대한민국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캠페인 능력도 없어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이번에 그렇게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이 정도인데도, 그런데 0.74%밖에 못 이겼는데요. 캠페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딱 와서 캠페인 한다고 오는데 외모나 기타 등등 꼰 열매를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윤석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국민의힘이 캠페인 능력을 상실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도 완패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정말 후보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당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서 교육에서 여기 싹 다 갈아엎지 않으면 그냥 이 당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 주사파랑 싸울, 그 요번에서 전장현 사태에서 내가 거의 또 먹여줬잖아. 이건 여러분, 이건 거의 그냥 입안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씹지를 않네? 전장현을 받아칠 수 있는 거를 씹어도 줬더니, 어머, 이거는 이거 너무 써요. 나 좌파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장애인들한테 그러면 안 돼. 이준석 욕해야지. 칭찬받아야지. 와, 소 스윗해. 그냥 정치 집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유튜브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그 지지자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지지자들, 국회의원들 말로만 보수 뭐 반공 어쩌고저쩌고 하지 실질적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게 그래 반공 빨갱이가 싫어.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장현을 반대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게 뭐 나는 준석이가 싫어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날 정도로 한심무화지경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저 정치 안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자꾸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음모론자네 뭐 헛소리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거기다가 온갖 뿌락치들, 응? 아니 주사파였었던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 한 행동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를 해. 니네 빨갱이 짓 한 거 반역 짓 한 거고 별로 민주화한 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그래놓고서 나라는 인간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이거지. 아, 꼴 보기 싫어. 전향한 인간들 별로 그렇게 전향했나? 막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대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 주사파에 대해서 헛소리 한다는 이런 얘기는 칙칙하고 뭐가 주사파가 아니라는지. 아니, 우호대중은 주사파가 아니다. 와. 주사파 지도부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주사파 지도부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조직, 그 사람들은 주사파가 아니라고 해줘야 돼? 미친 소리 하지 마. 정신 나간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아니, 모르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요번에 전장현 사태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뭐 건설노조 일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했던 거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건설노조도. 어디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전장현하고 건설노조하고 이런 거 계속 이슈화 시키고 뭐하고 계속 물어다 주는데도 안 처먹으면 저는 제 결론은 간단해요. 이 새끼들은 보수 정당 아니다. 보겠습니다. 전기버스 때도 그리고 뭐 택배 노조 때도 거의 씹어서 저도 뱉더니 이번 전장현도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했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받지도 않던데 어디 건설노조는 어디 받는지 보고 이것까지 받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보수는 머가리가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겠습니다.